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올해 계속 높아지던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5개월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와 해법에 관해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최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4기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소회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은 소상공인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OBS 방송국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700만 이 소상공인을 이끌고 계신 오세 회장님, 그다음에 이 경기도 30개 시군에서 31분의 회장님들이 또 오늘도 열심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네. 또 회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제 경기도와 협의하에 경기도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상공인은 보통 5인 미만의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 10인 미만의 이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소상공인이라 합니다. 네. 소상공인 연합회는 2011년도에 한미 FTA가 2012년도에 이제 체결이 됐는데 소상공인 이 지원에 관한 대책으로서 이제 그때 이제 법률이 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연합체 설립 근거가 돼서 그때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4년도에 인허가를 받은 법정경제단체입니다. 하는 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소상공인에 대한 권익 보호, 경제적 지위 향상 그리고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네.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허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지만 네.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뭐 엔데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소상공인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이 정확히 몇 분 정도 오고 또 어떤 부분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이제 전체 사업체 수의 한 80%가 네. 소상공인입니다. 예. 약간 70만여 명 정도 되신 70만여 명이요? 예, 70만여 예. 명이요. 되고 종사자가 한 230만 명 정도 됩니다. 230만 명. 예, 네. 그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힘들다는 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금 2021년도 9월에 네. 발표된 걸 보면 877조 5천억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거는 그게 전년 대비 한 14.2% 정도 이제 상승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빚으로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네. 우리가 버티고 버티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빚으로 버텼다. 빚으로 버텼다. 그러니까 이제 예. 전방위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사실은 근데 빚으로 버텼다 말씀하셨는데 뭐 네. 대출 받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만족하실지 물론 뭐 굉장히 힘든데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도움이 좀 실질적으로 되십니까? 궁금한데요. 이제 버티다 못해 난 폐업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우선은 유보하자. 네. 나름대로 금액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예. 우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예. 지켜주신 공약을 지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국회 또 뭐 정부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또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좀 넓어진 부분도 있고요. 약속을 지켰다. 네. 그 부분에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소상공인 연합회가 논평을 냈는데요. 손실 보전금으로 코앞에 다가온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 적용이라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급 적용.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 적용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일까요? 그 우리 연합회는 이제 지원과 보상의 개념을 분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원과 보상을 분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법 제정 때도 우리가 소급 적용해달라고 했고 네. 그걸 분리해달라. 지금까지는 이제 지원금 개념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행정명령으로 우리가 집합금지 및 제한을 받은 이제 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건 국가의 책무로 봅니다. 네. 행정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뭐 인원 제한이라든지 뭐 체육시설 이런 거는 영업장 폐쇄 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네. 이게 그냥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거는 해결되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네.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좀 해결해 나아질 주시리라 것이다. 믿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리라 예, 예. 믿는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올해 계속 높아지던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5개월 만에 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우선은 지금 뭐 원부자재, 유가, 금리 인상 전방위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식재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니 네. 이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가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이제 원재료를 네. 반영시키는 가격을 바로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중간에 본인들이 이제 떠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을 본인이 떠안아야 된다는 의미가 그렇죠. 이제 가격이 물가가 올랐는데 예전과는 다른 이제 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원재료 부담이 사실은 뭐 이제 만약에 뭐 찌개 네. 하나에 뭐 10,000원인데 예. 그 원부자재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 30%였다. 네. 그럼 지금 뭐 50%까지 가도 10,000원을 뭐 10,000원, 1,000원, 12,000원 네. 즉각 반영을 못 시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또 올리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서민들은 또 네.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하나는 그거를 가격 책정하는 데서 상당히 이 식당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합니다. 네네. 뭐 매일같이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예상해서 이제 그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 화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급성장한 부분이 이 온라인 마켓입니다. 비대면 네. 시장이 이제 급성장을 했죠. 네. 배달들 많이 하고 주문들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온라인으로요. 네, 근데 이제 배달 민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뭐 요기요가 이제 분리가 됐지만 네네. 뭐 이제 98% 뭐 이렇게까지 독과점이 네.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배달을 위해서 이제 과연 소비자한테 이로운 현상이냐? 네. 독과점이 네. 이 다양성이 부족하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 플랫폼 사업자랑 연계가 네. 되어 있는데 네. 그분들이 과연 공정한 시스템에서 이 영업을 할 수 있나? 그럼 피해를 보실 네.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분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할 때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네. 마켓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소상공인이 거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네. 라이더비가 7,000원이면 그 가게에서 안 시키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지금 예. 뭐 사회적인 문제가 뭐 라이더 뭐 비싸서 뭐 시켜 먹는다 뭐 이런 예, 건데. 예. 물론 이제 아, 그분들의 사정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자율 규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율 규제요. 네, 네. 지금 문제는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 시장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이제 무임승차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럼 소상공인들에게도 예, 어떤 예. 기여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기여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 입점 사업장에 대해서 네. 단체 구성권 및 협상권, 플랫폼 중개 사업자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기준 네. 마련, 네. 입점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 네. 광고비 산정 기준 공개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예. 같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시급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급성장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예, 필요해 예. 보입니다. 자,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도 필요하다라는 네, 네. 입장이신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뭐 청소년 복지법, 뭐 장애인 복지법, 예술인 네. 복지법 이런 복지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술인 복지법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시나리오 작가이신 최고은 작가가 네. 생활고리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죠.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예술인 복지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지금 소상공인도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법을 통해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분들을 도와줘서 네.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지법이 필요하다. 예. 현재 이제 최승재 의원 및 한 51분 정도의 발의가 돼 있군요. 예, 국회의원분들이 발의가 됐는데 네. 현재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얼마나 기르됐습니까? 2021년 9월 정도에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 얼마 오래되진 않았군요. 네, 오래되진 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조속히 통과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시급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조속히 좀 통과 좀 시켜달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상공인 복지법 정치권이 좀 더 좀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네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 업종과 또 지역별 차등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 최저임금법이 생기고 나서 이 업종별로 이제 1군, 2군으로 구분해서 최초 1년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업종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구분의 목적은 업종 간의 상황이 사용자의 그 지불 능력이 현저하게 다르다. 천차만별로 좀 다르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종별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하고 이 주가 좀 다르게 이원화적인 이 방법으로 쓰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도시, 소도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지금 수도권이 거의 뭐 이 국민의 뭐 한 반 정도가 이 수도권에 사는데, 수도권하고 소도시, 농촌 이런 데를 구분해서 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몇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은 게,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 가보시면 거의 다 셀프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거기다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해서 뭐 어르신들은 아예 이용자차 못하는 경우도 많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소비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자동화가 왜 이렇게 급속히 자동화 시스템이 됐느냐. 네네.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이 급속히 올랐습니다. 뭐 3년, 4년간에 뭐 40몇 % 올랐듯이 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네. 제가 휴게소를 갔는데 그 마트 갔는데 이 직원분이 이제 옆에서 오시면서 저보고 직접 계산하려는 겁니다. 직원이 없냐? 네. 직원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일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존할 수 있는 이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거기에 맞춰서 좀 해달라. 예. 또 주유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우리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달라. 뭐 이런저런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네. 우선은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역에 네. 이 진출할 때 그 지역민을 고용하겠다. 예.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하는데 예. 지금 슬그머니 이제 셀프 계산대를 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원 있는 계산대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몇 개 안 되고 네, 다 네. 셀프 계산대로 점점점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니 그 원인은 이 최저임금의 이 급격한 상승이다. 예. 그러니까 공생하자. 예. 사용자의 이 지불 능력과 네. 이제 그 근로자의 그 상황에 맞춰서 네. 어느 정도 좀 이 승부르기를 하면서 네. 점진적인 이 방향으로 가야지. 예.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7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예. 통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 올리자 이런 거 예.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예. 국가 재난 상황이니까 네. 그런 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센터도 네, 좀 건립이 네. 돼야 될 것 같고. 네. 자, 마지막으로 네. 경기도 소상공인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공약도 잘 지켜주시고 소상공인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은 이 정책적 배려와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정책적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